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대통령이 화가 났다고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런 게 신문에 일면 톱 기사로 실립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화를 낸 진짜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조국만 수사한 게 아니라 집권 세력 전체를 수사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의 수사는 조국 한 사람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냈다, 이런 기사, 그 화는요,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화났다, 이런 기사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29일 날 이렇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검찰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뭐 그런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운명을 건 미국 방문 시기에 조국 장관 집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 거, 그것이 죄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장관은 장관 일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일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 그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에 왜 열불을 냅니까? 이 정상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검찰은 조심하라는 뜻이고, 또 대통령의 열불난 마음을 28일에 조국 촛불로 결사옹에 나선 겁니까? 이게 뭐 중국의 홍위병입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 대통령이 화났다는 메시지, 이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보도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올렸냐면, 문통께서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검찰 조심하랍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기사 제목을 한국에서 보는군요.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후진국도 후진국인데 김정은 1인 체제인 북한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사 아닙니까?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2019년 9월 마지막 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조선시대의 전제적 군주 정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언론이 그걸 또 받아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이야기 해보죠. 조국 수사가 지금 대통령이 화를 낼 일입니까? 조국 수사 문제, 대통령이 그렇게 열불을 내면서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처지가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국 수사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기사가 가려졌다고요? 조국 집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장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까? 어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검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세금 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려보려고 합니다만은 이거 눈 감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태연하게 우리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열불나게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화를 낼 일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 또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에 대해서 열불 내야지 정상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와 관료들에게 질책하고 화를 내야지 정상 아닙니까? 하기야 뭐 그런 일들이 다 대통령이 뜻이고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뭐 화를 낼 수도 없다는 거 알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작 화를 낼 곳은 부패와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대통령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국민들끼리 패싸움하도록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화낼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화낼 일입니다.
도대체 조국이 누구이길래, 조국이란 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온 국민들을 열불나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대통령한테 조국이란 자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온 나라를 2달 넘게 온통 혼란으로 몰아놓고 급기야 피의자가 된 조국을 장관에 앉힌 겁니까? 가장 정의로 가득해야 될 법무부를 부정직과 탈법과 비리로 가득한 피의자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과 정의를 짓밟은 대통령이 감히 누구한테 화를 낸다는 말입니까? 이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낸다는 말입니까? 급기야 친문 세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28일 날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5만도 안 되는 집회 숫자를 200만 명이라고 부풀리면서 대국민 사기극에 나섰고요. 이를 기화로 또 친문 대 반문 구도로 국민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의도는 과연 뭡니까? 말이 좋아서 검찰개혁이지 대통령이 말이라면 그저 예 하면서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좌파 정권이 그렇게도 공격하던 독재 정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나라 맞습니까? 국민들을 편가르게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검찰을 대통령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뭡니까 도대체? 어차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예 없는 셈 치고 지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진짜 화를 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까지 수사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지지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조국 수호 촛불을 들게 하고 이를 200만 명이라고 과대 포장까지 해가지고 검찰을 겁박하려고 하는 속내가 과연 뭡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 200만 명의 촛불이 검찰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과연 뭡니까? 이렇게 대국민 사기까지 펼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조국을 향한 수사가 조국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집권 세력 전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유시민까지 나와가지고 온갖 거짓말과 조작된 말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유도 아마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집권 세력 상당수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권력이 제대로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청와대는 검찰이 200만 촛불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검찰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검찰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날 검찰개혁에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실 윤 총장의 속뜻은 조 장관 사건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검찰 내부도요. 검사들은 압박하면 더 파고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목을 내놓고 하는 수사죠. 아마 그런 결과도 내놓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다진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검찰의 수사 강도도 더욱 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번 수사가 조국 하나로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런 심증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조국 한 사람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선
조국 수사만 하더라도 원래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번 주 초에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한다고 그러죠. 아마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또다시 조국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운 다음에 조국 장관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총경으로 세간 알려졌던 버닝썬 사건 수사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문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칼자루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요. 검찰이 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요. 그 화는 고스란히 대통령 자신에게 향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정작 그 화는 대통령한테 다시 돌아간다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실책은 이번이 처음 아니죠. 애시당초 조국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한테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길래, 아니면 조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임명 이후에 모든 것은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법치도 무시하고 친문 패거리들을 동원해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는 대통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사로 말을 하겠다는 검찰 간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까요? 그 첫걸음은 오는 10월 3일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가지고 국민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일 겁니다. 저들이 불과 4만 5만 군중을 200만 명으로 거짓 포장했다 그러면 문재인 세력과 맞서는 그런 국민들은 진짜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3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기사가 났죠.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날까요? 아마 화를 낸 진짜 이유는 집권 세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는 조국 한 사람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져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월 3일 날 보수파 국민들이 어떻게 골기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향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